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원장님. 제가 원추절제를 했는데 바이러스 고위험군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제 원추절제술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추절제술을 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환자만 해요. 절대로 필요 없는 환자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논리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원추절제술 필요 없어요. 자연치유에 몸을 맡겨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자연치유하고 질의 산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더불어서 영양제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거는 자궁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 필수죠. 자연치유에만 몸을 맡기라고요. 그러면 현대의학의 어떤 지금은 시대가 간이식, 콩팥이식을 하는 시대인데 그냥 그런 의료 발달이 없던 시대를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궁이 복부 안에 있잖아요. 여기를 경부라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정말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을 할 때 여기가 10cm 열리는 거거든요. 출산 시에. 그런데 왜 여기만 암이 생기는지. 자, 이게 꽃으로 설명하면 맨 처음에 꽃봉오리가 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 조직이 질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출산을 지나고 나면 다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요. 30대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상태로 여기가 열려 있다가 꽃이 활짝 피어서 다시 60, 70이 되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나는 원래 살던 곳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이 원래 살던 동네 조직이 아니라 이쪽으로 밀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환경이 아닌데 다른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취약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암을 발생하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세포 안으로 내려가서 이 질병 경부 밑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번식을 해요. 그래서 한 세포를 감염시키고 친구들 너희도 나 따라해. 똑같아져야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야지 암이 되죠. 그 인유종 바이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인유종 바이러스가 내가 만약에 18번 감염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검사를 하면 또 18번 나와요. 그런데 검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저위험군, 고위험군도 있고요. 한 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와서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원추절제술은 왜 하죠? 오이를 비유할게요. 요 꽁댕이 있는 데가 약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오이 꽁지. 오이 꽁지. 그런데 우리가 반찬을 할 때 오이 꽁지를 잘라버리죠. 뚝 잘라버리죠. 그런데 원추절제술이라는 것은 뚝 자르는 게 아니라 안에를 파는 거예요. 원뿔 모양으로. 그런데 왜 안에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나팔꽃으로 설명하면 요 바깥의 조직은 여기 보라색 그리고 안의 조직은 하얀색인데요. 이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이 말려 들어간 조직에서부터 그 바이러스가 털을 잡는 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오이 꽁댕이로 말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 안쪽인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 안쪽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안쪽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지 않으면 그 치료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약 중에서 자궁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소아과에 가면 애가 입을 안 벌리는 것처럼. 그런 자궁 입구를 이렇게 벌리는 약도 있거든요. 약의 기능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 원뿔 보이시죠? 근데 그 원뿔을 깎는 모양들은 사람마다 다 자궁 사이즈가, 입구 사이즈가 틀리니까 정말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5mm, 3mm 뭐 이렇게 넓은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조그만 커피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주걱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이 안에 조직들을 검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추절제술의 목적은. 그래서 원추하고 나서 바이러스가 또 나와요. 궁금해요.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예방주사는 왜 우리가 맞냐면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퍼지게 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막아줘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한 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바이러스들을 더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원추하지 마세요. 자연치유에 몸을 맡기세요 이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원추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만 해요. 만약에 22세예요. 바이러스가 고위험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원추를 먼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약물로 확 벌려놓고 내시경을 보고 아내를 들여다보고 정말 하얗게 변한 데를 쪽집게를 뜯어내듯이 먼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아내를 들어가 봤더니 그 아내가 다 하얘요. 그럼 여러 군데를 조금씩 쪽집게 뜯어내듯이 뜯어내 2mm, 3mm. 그런데 거기서 바이러스가 이미 뭐 넓게 들어가 있다. 아니면 경도 이형증이다. 그러면 20대예요. 그럼 아주 조그만 걸로 살짝 팝니다. 열어놓고.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원래 2cm 정도 되고요. 임신 시에는 4cm. 예. 그래서 여기가 작은 문이에요. 문. 아기 날 때 열리는 문이거든요. 그렇게 환자마다 각기에 맞춰서 원추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50세가 왔어요. 그런데 고위험 바이러스가 막 나와요. 18번. 그리고 아내를 열고 봤더니 다 하얘요. 그러면 그냥 주걱으로 파듯이 푹 파버려요. 더 이상 여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원추절제술 하지 마세요.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한 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런 데도 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여기도 일으켜요. 그런데 왜 경부에만 초점을 맞추느냐? 경부의 조직의 특징이 이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곳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지뢰밭. 요 아내가 나는 원래 안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여기가 취약지구인 것입니다. 원추절제술이 필요한 환자. 바이러스는 계속 나와요. 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자연치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연치유만 하세요 그러면 좀 과학적이 아닌 것이에요. 필요한 환자만 원추를 합니다.